네, 여러분들 가장 많은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관념입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바로 이 지역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 작가 조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동산 시작을 올바르게 바라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또 미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데이터로 타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데이터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지 올바른 부동산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말 인구가 아주 끈적끈적한 테마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구 통계를요, 잘못 이해하면은 부동산에서 큰 손실 또는 어마어마한 부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는요, 부동산에서 수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많은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라는 관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 중에서요, 10년 넘게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인구는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9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92만 명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신다면은 우리나라 최대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가 속한 화성시 인구가 지금 96만 명이거든요. 즉 10년 넘게 서울시에서 화성시 인구만큼 감소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근에 발생한 일이냐가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입니다. 감소폭도 매우 크고요. 그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즉 인구 충격이 서울에 이미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집값은 어땠을까요? 서울시의 실거래 아파트 평당가는요, 2010년에 평균 평당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실거래가 평균 평당가는요, 3,600만 원입니다. 즉 인구가 감소한 10년 넘 동안 집값이 무려 약 200%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평균 평당 3,600만 원을 국평, 즉 34평으로 환산하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실거래가 34평 평균은요, 12억 정도 됩니다.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도시는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지방이죠. 10년 넘게 부산 인구는 28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춘천시 인구가 부산에서 소멸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크고 꽤 오래된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구 충격이라면 부산시의 집값이 떨어졌어야 하는데요. 사실 부산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들이 해수동입니다. 즉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인데요. 이 해수동의 2010년 아파트 한 채당 실거래가 평균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이 지역들의 실거래가 평균은요, 한 채당 6억입니다. 즉 약 300%가 오른 셈이죠. 자,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한 서울과 부산의 인구와 또 집값의 트렌드를 보노라면 우리가 정말 인구가 감소한다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인구 충격을 겪었음에도 왜 이렇게 집값이 역주행한 것일까요? 역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전국의 시도별 인구 밀도입니다. 전국 평균 인구 밀도는요, 2020년 기준 1제곱킬로미터당 516명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요, 우리나라는요, 평균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 위에 약 516명 정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인데요. 서울은 인구가 10년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5,891명, 즉 약 1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약 30배 정도 되는 셈입니다. 즉 동일한 면적의 서울에는 전국 평균의 30배가 넘는 16,000명이 몰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의 인구 밀도는 4,300명입니다. 전국 평균의
약 8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구 밀도와 또 집값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은 원래부터 고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공급 여건이 되게 타이트한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구 밀도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였던 시도별 막대 그래프의 그 순위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값을 멀리 내다볼 때는요, 우리가 심리나 금리나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값을 멀리 내다보려면 웬만하지 않은 수급 지표를 가지고 판단함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집값을 멀리 내다볼 때 반석 위에다가 예측의 탑을 쌓아야 담이 합당합니다. 인구 밀도로 집값을 멀리 전망함이 되게 타당한 것이죠. 인구 감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라고 하면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요. 앞으로도 뭐 감소할 거다라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계속 그 소멸 지역에 앞으로 병원이 없어지고 상권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고밀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인구 소멸 공포가 계속 쏟아질수록 그곳에 살고 있는 저밀 지역의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더 빨리 쏠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값 흐름의 키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이 후행하여서 2020년에 수도권 인구와 지방 인구를 역전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또 평온보다는 공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연적인 탄생과 또 사망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보다요, 매일마다 쏟아지는 인구 뉴스가 촉발하는 공포와 압력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전입 전출 속도가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하게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 축소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저밀 지역에 있는 투자를 회수해버리고 더욱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하고자 인구가 몰려있는 곳에 투자를 선집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공공기관이라고 다를까요? 인구가 없다, 앞으로도 없어질 거다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철도, 도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 역시 고밀 지역에 공공이나 민간이나 투자가 집중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구가 팽창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북적북적하게 모이고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시대에서는요, 고밀 지역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정말로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면 투자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면 그 영순위가 바로 인구가 있냐 없냐가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의 시대라서 우리가 더욱더 고밀 지역을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밀 지역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뭘까요?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인구 밀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 전국 지도를 동네별로 세분화해서 잘라서 그 세분화된 지역의 인구 밀도를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붉은색일수록 고밀 지역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붉은 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도 적지 않은 붉은 지역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인구 감소의 공포가 짓누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2만 명인 서울의 고밀 도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천구, 그리고 동대문구, 동작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요, 정말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재건축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양천구에는 뭐 아시다시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단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6개의 단지가 기본 계획이 나온 상황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요, 청량리 개발이 돼가지고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문 휘경 뉴타운 입주가 시작됩니다. 즉 신축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즌이 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흑성 뉴타운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여의도와 연결이 돼서 개발된 노량진 뉴타운이 빠르면 내년부터 분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바로 이 지역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인구 감소의 시대라서 촉발되는 공포, 그 공포가 촉발하는 이동, 그 이동이 만들어내는 쏠림이 어느 지역으로 강하게 되느냐, 어느 지역이 쏠림이 강하냐, 어느 지역이 쏠림이 약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갈립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인구 감소라는 공포가 커질수록 쏠림이 심한 지역들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고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면 앞으로 인구 감소의 공포가 촉발하는 고밀 지역의 쏠림이 만들어내는 불을 데이터로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고밀 지역, 즉 제곱미터당 2만 명이 넘는 도시인 영등포구, 동대문구, 동작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